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류마티스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그 주인공 만나보시죠.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질병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힘이 되는 이 시대의 숨은 명의를 찾아서 이번 주에는 류마티스 질환자들을 위해 면역조절 세포를 연구,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노력해온 김지민 교수를 만나보자. 숨은 명의를 찾아서 오늘 7번째 숨은 명의 양산 부산대학교 김지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교수님에 관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봤더니 교수님이 류마티스 학회에서 거의 해마다 수상을 하셨어요. 류마티스에 대한 제 연구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서 그 면역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조절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아주 좀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 2년 안에 거의 관절이 70% 정도 망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조기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에 환자분들이 참고 계시다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와서 관절 변형이 일어나는 수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 위쪽에 있는 손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관절이 부은 상태인데요. 이 정도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 이제 오른쪽 손 사진이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발 사진처럼 이미 변형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뒤늦게 시작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년 만에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네요. 네. 조기 치료랑 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거를 딱 사진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안타까운 사례도 있으셨다고요? 예, 요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치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환자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가 만나뵌 환자분 중에 한 20년 전쯤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진단을 받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전전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다가 너무 긴 병에 환자분도 지치셔서 중간에 이제 약물 복용도 그냥 중단하시고 네. 병원도 안 오시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설사가 심해지고 전신 쇠약감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설사가 심해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이렇게 위쪽은 정상 대장 점막인데요. 매끈해야 할 대장 점막이 그 결절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겨서 도돌도돌하게 그러네요. 생겨 있었고요. 또 환자분이 입원하셔서 숨도 좀 가쁘다 해서 심장 초음파도 같이 해봤습니다. 했더니 심장벽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뭔가 침착되어 있는 듯한 네. 형상을 띠면서 두꺼워져 있고 따라서 심장이 펌프질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도 다량으로 나와서요. 네. 신장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조직 검사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그 초록색 사과색을 띠는 형광 물질이 보이시죠? 네네. 네, 이런 게 검출이 돼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동반된 아밀로이드증으로 진단을 받게 된 예입니다. 아밀로이드라는 것은 일종의 그 염증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염증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이 전신장기에 침착이 되면서 이렇게 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치료 방법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크게 일반적인 경구 약물 치료와 또 주사 치료가 있고요.
보조적으로 운동 치료나 아니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경구 약물 치료입니다. 뭐 약물 치료, 주사제, 운동 이런 것들 중에서 약물 치료가 근간이 된다면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사용되는 경구 약물 치료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스테로이드가 있고요. 항류마티스 제제가 있겠습니다. 네, 그 먼저 염증을 줄이는 방법에 있는 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약물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두 약제 모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제들입니다. 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소염 진통제, 해열 진통제를 일컫는 약제입니다. 그 한 100여 년 전에 아스피린이 최초로 네. 만들어지면서 이제 최근에는 여러 약제가 개발되면서 항염증 효과나 진통 효과가 아주 우수한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제지만요. 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하나만 복용한다고 해서 관절 변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약제는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된다는 격언이 딱 어울리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항류마티스 약제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이건? 항류마티스 약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질병의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본적인 뭐 치료제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 항류마티스 약제를 씀으로 해서 이제 질병의 증상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관절 변형도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류마티스 약제는 이 복용하고부터 실제로 약물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달에서 석 달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속효성 항염증제인 비스테로이드성 네. 항염증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같이 초반에는 사용함으로써 환자분의 증상과 또 관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또 약물 치료를 알아봤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사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사제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주사제는 보통 일반적인 경구 항류마티스 약제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쓰게 됩니다. 예. 그럼 이 주사제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름도 어려워요. 이 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이 다른 말로 항-TNF 제제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이건 어떤 주사제인가요? 예, TNF 우리말로 해서 종양괴사인자라고 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중간 염증 물질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TNF라는 염증 물질을 네. 보라색의 항-TNF 제제가 와서 막아줌으로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게 됩니다. 요즘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항-TNF 제제로는 아달리무맙이라든지 이타너셉트, 인플릭시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항-TNF 제제로도 치료 효과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예. 때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예, 과거에는 항-TNF 제제를 써도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항-TNF 제제로 바꿔본다든지 네. 그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그런 주사제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그 기전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B세포, T세포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 B세포, T세포에 작용하는 약제도 함께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세포 억제제는 리투크시맙이라고 있고요. 또 T세포 활성 조절제라고 해서 아바타셉트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숨은 명의를 찾아서 7번째 명의 김지민 교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